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 조득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텐시티 문현철 대표님과 송준현 매니저님을 모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딩 교육의 중요성, 영어보다 중요하다, 누구든지 배워야 된다, 모르면 큰일 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IT 업계의 장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IT 업계, 그 디지털 업계에서 일하시는 현장의 이야기와 정말 살아남을 만한지, 살아남는 거는 쉬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난번 방송에 나가고 많은 분들께 연락을 받았나요? 네. 그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아까 이제 앞에 인트로에서 인사드렸던 것처럼 IT 업계와 디지털 업계에서 일하시는 어떤 생활과 이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네. 우선 이제 IT 개발자라고 한다 그러면 왠지 그 야근이 필수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구로라든지 뭐 이렇게 그쪽 많이 계신 분들 저기 이제 분당 이쪽에 가시면 진짜 정말로 판교. 네. 어마어마하시죠. 저녁에 이제 잠깐 들려보면 다 그 후드티 입고 삼선 슬리퍼를 신고 주위를 배회하시며 뭔가 모르는 언어로 막 대화를 나누는 분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녁 시간이었어요. 네. 왠지 야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야근이 많은가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IT 업체에 근무한 경력은 없어서 제가 경험한 거는 이제 아니고 주변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일반적으로 야근이 정말 이제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7시 정시 퇴근을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 이제 매일 밤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점점 많이 나아져. 그 이제 영향이 어떤 쪽에서 IT 개발자로 근무하는 영향이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만의 자신 회사의 제품을 가진 회사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달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달라는 걸 만들어주는 회사는 자기 스스로 일정을 정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공기라는 게 있으니까 네. 기간 완료일이 있어서 일하시다 보면 다른 회사랑 같이 일하시는 경우는 다 직장인이시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쫓기는 경우가 있어서 야근이 좀 많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자기만의 제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을 이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 회사 내에 있으니까 야근이나 이제 주말 근무를 점점 안 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고 하고 특히 요즘에 직방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저희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제 IT 벤처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근무 환경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칼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주말 근무는 엔간하면 하지 않고 그래서 근무 환경이 되게 좋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근무 환경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송 매니저님도 일 좀 하셨나요? 네,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그 판교에서 저는 근무를 했었었는데 그 일단 늦게 끝나는 데는 정말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다 그렇기보다는 진짜 업종, 그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한 블로그에서 그 외주 업체를 하시는 사장님 대표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글에서 처음에 이제 그런 거를 그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공기를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익은 많이 나는데 맞추기가 어렵고 직원들 힘들어해서 빨리 퇴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 서비스를 만들고 이거를 하는 식으로 하자 해서 이익은 줄었지만 오히려 이 직원들은 행복했고 그랬었다라는 글을 읽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옆에 문 대표님이 말해준 것처럼 좀 추세도 막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점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네.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오해했던 게 네. 개발하시는거나 뭐 게임이나 뭐 디자인 이런 분들이 왜냐면 그거 일을 시작하면 이게 끝날 수가 없고 그거 있잖아요. 한번
그 도로를 달리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쭉 올라가면 아 이거 오늘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그런 업무 특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뭐 개발 언어나 이런 거 자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가서 컴퓨터 끄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 그런 그래서 그 업무적 특성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다가 중간에 그래서 집에 갔다 오면 까먹을 것 같아서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 말씀도 맞으세요. 맞다는 게 이제 맞는데 자기 상사성이 있는 거를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어느 설계도가 있긴 하지만 자기가 일하는 흐름이 끊기면은 그렇죠. 이제 다시 되살리기가 힘들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끊기지 않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성향상 야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지속적으로 하긴 힘들고 그렇게 이제 필 끝일 때 약간씩 야행성을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제 뿐이지 그게 막 보편적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보통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다 보니까 다 컴퓨터들은 고사양이시죠? 이런 거.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한 것들이 어떠세요? 사무실 환경도 약간 좀 용산 전자상가 같을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좀 관심 많으시죠? 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관심이 없는 편이라 모니터만 좋으면 된다 이런 느낌이라서. 어떠세요? 저도 막 큰 뭐 게임할 거 아니면 큰 스펙이 요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이제 큰 스펙은 아니고 네. 큰 모니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정도.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우선 저희가 고등학교 때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시작할게요. 두 분은 어떻게 두 분 다 이과세요? 이과 출신이세요? 저는 이과입니다. 저는 문과입니다. 야, 우선 문과 분께 네. 적응 잘 되던가요? 왠지 문과는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코딩에 대해서요? 뭐 IT 네. 전반에 대해서 좀 사실 처음에 네네. 이제 대학을 경영학을 전공을 해야 했는데요. 예. 처음에는 IT 쪽에 생각이 없었어요. 어디를 하고 싶었냐면은 좀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쪽 돈 많이 주는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한번 체험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 업무를 개발? 아니요. 그 은행? 은행 쪽에서 모 은행에서 체험을 했는데 정말 루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재미없을 것 같다. 평생 일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와이프는 좋아했을 거예요. 다행히 결혼은 안 해서 아직 안 네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또 한번 이제 창업을 뭐 이런 쪽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컨택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IT 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게 경영학이랑 요즘에는 학문이 좀 서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게보다는 융합된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이동을 편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힘들지 않았다. 네. 문과생 출신이었지만 IT 디지털 업계 어렵지 않았다. 네, 그 IT 쪽에서 그 UX 디자인 쪽에서 예를 들면은 그 UX 범위가 워낙 다학제전인 학문이라서 넓다 보니까 경영학에 대해서 좀 일치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은 그 마케팅이랑 시장 조사론이랑 소비자 행동 같은 학문들이 UX의 일정 부분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게 딱 접했을 때 이 용어들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재미있고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딩이나 이런 거 배우는 건 안 어려우셨어요? 코딩을 저는 아주 고급 코딩 그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언어보다 정말 그냥 HTML, CSS 정도 건드리는 수준밖에 몰라서 저한테 질문이 안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 해서 이거는 좀 보여지는 쪽이니까 쉬웠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럼 저 이과 출신이신 문 대표님. 네, 이과 출신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당연히 뭐 적응하시는데 뭐 당연히 뭐 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IT 네, 쪽에서.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안 왜냐면은 저도 원래부터 코딩을 배웠던 그런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과였어요. 근데 이과였는데 제가 이과를 선택했던 이유는 물론 물리나 수학 쪽을 물리나 수학 쪽을 재밌어하긴 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이제 영어를 하기 싫다.
그런 거에서 이제 제가 문과 그렇죠. 이과를 선택했던 거예요. 문과 대부분도 수학하기 싫어서. 오히려 성적이 제일 좋았던 거면 전 언어 영역이었거든요. 언어 영역이 성적이 항상 엄청 좋았는데 어쨌든 영어는 싫다, 국어는 좋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과를 선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그래도 이제 공대 쪽을 선택해서 갔는데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 배우는 쪽보다는 제가 하드웨어를 다루는 쪽으로 이제 갔었거든요. 이제 통신과였는데 개발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에 네, 소프트웨어라고 어울리는 거죠? 이제 보통 개발자라 그러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엔지니어라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기계 같은 거 만드는 쪽으로, 물론 이제 언어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서 혼용되긴 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약간 하드웨어 쪽 이제 레이다나 이런 거 만드는 전파 쪽 통신과를 갔어요. 레이다 같은 거. 레이다 그런 거 군사기밀. 아, 네, 그렇죠. 물론 저는 근처도 못 갔죠. 저는 그냥 언저리에서 그냥 있다가 근데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제가 언어 영역이 이제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보통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제 토론 같은 거 교실에서 하면은 제가 이제 거기서 항상 1등을 먹었거든요. 제가 제패를 했죠, 반을. 근데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휴학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면서 토론 동아리 같은 걸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운영하고 국회의장과 토론대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 팀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재능을 깨달으면서 제 재능이 나는 근데 거기 잘해야 될 게 모아놓으니까 제가 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는 순발력이 떨어져가지고 누군가 훅 치고 들어오면 당황해서 어버버버 막 이러는 거예요. 토론대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가 말을 잘하는 거는 이제 막 말 자체를 잘한다기보다는 뭐 새로운 관점이나 논리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잘 했던 거예요. 발상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발상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아직 얘기 엄청 길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코딩이 접근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발상이 좋으니까 나는 뭔가 기획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창업경진대회에서 이제 아이디어 내는 역할로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회사에 들어가서 신사업 기획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회사를 나왔어요. 제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나오니까 혼자서 기획자 생각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누가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초부터 이제 개발을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공부를 책으로 인터넷으로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어떤 학원 같은 거 다니고도 했는데 전적으로 학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 코딩에 대해서 코딩에 대해서 학원에서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 끝난 이후에도 혼자서 계속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특별히 어디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문과이과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언어 인지력이라 해야 될까요? 습득력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저 지난 시간에 그 생활 코딩 이고잉님 또 문과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문과이과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과생분들도 나는 IT 못 간다는 생각 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계속 IT 디지털 쪽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신기한 게 예를 들자면 제가 빵집을 한다 그랬을 때 빵을 구울 줄 알고 어느 정도 마스터급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그거를 오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발자님들 이렇게 오는 게 지난 시간에서 이제 하면서 보는 게 공부하면서 창업을 한다라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다 보니 이게 필요해 배워 하면서 이게 필요해 배워 그러면서도 계속 창업 과정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업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뭐 경제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 문 대표님처럼 자기가 결정을 해서 창업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유독 IT 업계에 창업이 많거든요.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산업에 대한 이제 옛날에 이제 창업하는 그런 방법이랑 지금이 창업을 하는 방법이랑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산업 시대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7, 80년대 지금의 큰 대기업들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당연히 뭐 핸드폰, 인터넷 다 없었고
자기가 뭔가 창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파는 공장을 지어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네. 되잖아요. 그러려면 공장 지으려면 돈 많이 필요하고 그죠. 공장 운영하려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거나 아니면은 돈이 정말 많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이제 그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IT 창업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유명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봐도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를 보면은 김봉진이라는 디자이너와 자기 형제가 의기투합을 해서 만들었고 요즘에 그거 말고도 유명한 기업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최근에 생긴 같은 건 직방. 직방은 처음부터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잘라야겠다. 직방 몸편지. 네, 배달 그렇게 시작한 경우도 있고 데일리 호텔이라고 네. 이제 호텔 그날 당일 남은 거 이제 땡터리 국내 호텔 땡터리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분도 자기 동생이랑 자기가 개발자가 아닌데 이제 네네. 창업을 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웹사이트 만드는 데는 물론 네이버나 다음처럼 큰 규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들을 만드는 데는 사람이 엄청 많이 필요하지만 처음에 처음에 창업하면 사용자가 적은 게 당연하잖아요. 아는 사람도 적고 그러면다가 이제 점점 이거 좋다 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건데 초반에 사람들이 적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뭔가 제품을 만드는 데는 적으면 2명 심지어 1명이서도 이제 그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서비스나 제품을.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코딩을 알고 혹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시도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실패하더라도 옛날엔 실패하면 공장 있는 사람 그거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엄청 못해도 몇 억 금으로 돈을 날리는 건데 이제 IT 쪽에서 창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내가 코딩을 할 줄 알면은 내가 시간 쓰는 거 외에는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살금살금 준비해도 되겠어요. 네. 직장 다니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잠수함 타신다고 하시거든요. 전문 용어로 네, 잠수함 타신다. 네, 잠수 모드로 준비하고 있다 사업을 이제 하는데 재밌네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자기가 얼마든지 준비하고 일으킬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창업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요즘은 빵집을 역 앞에 만드는 것보다 성공적으로 웹에서만 성공을 하면 더 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이제 뭐 역 주변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그래서 임대료도 제일 비싸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모바일에다가 빵집을 낸다고 치면 정말 그 방법만 상상 잘해서 구현만 하면 근데 그 방법이 뭐 유명 빵집의 어떤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서 자영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되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게 개발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디자인, UI 뭐 이런 개념이라는 네.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빵집 사례도 실제로 있으세요. 진짜요? 어떤 건 그러니까 던졌는데 있고 예전에는 빵집을 하고 싶으면은 다 있구만. 빵집에서 다양한 빵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빵집이었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리얼 시리얼이라는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 창업을 하신 분이 계신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가 없다는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간식거리를 만들자 해서 시리얼 바를 만들었어요. 리얼 시리얼 바? 네, 리얼 시리얼 바를 만들었어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고 건강하고 속에도 부담 없고 이제 그런 건데 그 회사에서 파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제품 하나. 근데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 만들고 제가 있는 좋은 뜻을 담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매진이 되고 있거든요. 팔릴 때마다. 그래서 그분도 근데 시작을 혼자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경쟁력 있는 제품 아이디어 한 개 딱 만들어 놓고 인터넷으로 통해서 유통을 시킨다거나 그런 사례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IT 쪽에서 창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들을 직업 현정에 밀어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머리 팡팡 도는 상상력 충만할 때 그걸 사업화하는 그러니까 구현하자라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많이 기록해 놓고 친구들이랑 대화도 해보고 되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점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력에 대해서 항상 많이 생각하지만 네네. 어떻게 키워내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냈어.
끝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끝이죠. 근데 아이디어를 냈어.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반응이 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느낌 받으면은 계속 아이디어 내고 싶고 맞아. 그런 생각이 들죠. 자기가 아이디어 낸 거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받는 게 창의적으로 되는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럼 다른 거에서 그런 걸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쉽게 돈이 만들 수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돈 있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럼 자기가 나 이거 한번 해볼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럴까 코딩이 저도 이렇게 요즘 뭐 관심이 있다 해서 뭐 저도 검색하는 수준이었는데 하면 정말 뭐라 그럴까 정말 체험 학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구현을 하고 그걸로 SNS를 통해서 소통도 해보고 거기다가 피드백까지 받아. 예를 들어 2,400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이것만으로도 되게 자신감 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개발자나 디자이너 사람이면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잖아요. 네. 눈들은 괜찮으세요? 갑자기 계속 열심히 일하고 뭐 희망적인 얘기 말고 또 나쁜 얘기도 해야 되니까. 저는 나쁜 편은 아닌데 0.6 정도 되거든요. 나쁘진 않으시네. 완전 나쁘진 않은데 그냥 불편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확실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눈이 좀 나빠진 것 같긴 해요. 문 대표님은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 안경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썼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눈이 나빠지긴 했었는데 네. 이제 컴퓨터랑 이제 눈이 나빠지는 거랑 아예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10몇 시간씩 그러니까 컴퓨터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컴퓨터 그렇게 오래 보지 말고 눈 운동 해줘라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집중하고 있다 보면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모니터 보다 보면은 저녁 때쯤 되면 눈이 굉장히 흐려요. 그래서 눈이 필요한 거죠.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눈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뭐 요즘에 뭐 딱히 그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모든 일을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렇죠. 벗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 그거 눈보다도 허리요. 맞아요. 네, 네. 허리가 제가 요즘에 정형외과에서 도수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젊은데. 허리에 이제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근육이 점점 이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척추가 흔들흔들하는구나. 네, 척추가 이제 좀 곧지 않고 이렇게 측만증 형상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실제로 또 네이버에 한번 그린 팩토리 본사에 가봤는데 거기에서는 직원들이 다 IT 뭐 이런 쪽이니까 척추를 그런 거를 케어해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린 팩토리 안에. 부서가. 네. 네. 청소년 직원 여러분, 복지로. 체력이 경쟁력이 운동하세요. 그래서 운동을 이제 이야 이거 눈보다도 허리입니다. 그러네요. 저는 눈일 줄 알았는데 성취력도 좋고 자신감도 좋고 한번 뭐 피드백도 좋고 다 좋아하는데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과 상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두 분은 뭐 대화 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얘기하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얻는 편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사업 아이디어도 뭔가 이제 제가 원래 디저트 만드는 취미도 한번 가져보고 싶었고 디저트 만드는 집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공에 대해서도 목공에 해가지고 한번 집에 서랍장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 이제 뭐 디저트 만들기 수업 이렇게 찾았고 아니면 목공의 수업을 찾았어요. 검색 결과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들어가 봐도 이미 수업이 끝나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거나 검색 결과는 많은데 아무리 한 며칠을 찾아도 제가 원하는 수업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일 찾다가 포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불편하다. 어떻게 안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걸 해결해 주면 좋겠구나 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뭐 다른 분야에서도 아이디어 보면은 주로 제가 하면서 이거 좀 불편하다 혹은 다른 사람이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홈쇼핑을 원래는 안 좋아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보다 보면 그거 왜 봐 생각했는데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게 보시는데 홈쇼핑을 다른 데서 한 군데 말고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지나가면 또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모아서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앱으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지나간 프로별로. 네. 그러면 자 이것저것 살펴보고 그러면 좋겠다 싶었는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와 대화나 다른 사람 대화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와, 생활의 발견이네요. 이거. 네. 어떠세요, 송 매니저님? 근데 저도 보통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얻는 편인데 이 아이디어란 게 아이디어 쥐어 짜야지 하고서 생각한다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생활 속에서 뭐 문득 떠올 때 있잖아요. 뭐 책을 읽는다거나 글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그 문구 하나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뭐 이러면서 그럴 때 이제 메모를 해요. 저는 메모를 해놓고 또 글 쓰는 거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 메모를 가지고 글을 쓰다 보면은 또 다시 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게 되고 쥐어 짜야지 한다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상상력이라든지 이제 IT 쪽에서 필요한 이제 상상력, 논리력의 바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IT에서 딱 필요한 사람, 제일 적합한 사람을 얘기했을 때 논리적인 사고,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이게 옳고 이건 이거고 근거를 대면서 약간 좀 변호사스러운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잘 맞나요? 아니면 약간 좀 예술가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디어형이 괜찮을까요? 이게 둘이 예. 이분법으로 네. 분리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 조화로워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상상력이 풍부한 거를 만으로는 그거를 뭐 모델로 이제 서비스 모델로 출시를 한다고 했었을 때 워킹이 안 돼요. 그 상상력으로는 구현이 안 된다.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뭐 자신이 이제 처음 기획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그 상상력이 가지고 어떻게 구현해내가야 될지 과정이 없고 딱 상상한 딱 아이디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기획자라고 이렇게 막 말하면서 함께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있긴 있군요. 네,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상상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어떻게 구현해낼지에 대한 논리력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아요. 만약에 자기 상상력만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보는 시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면은 바로 이거 말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적으로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릴게요. IT에 대해서 잘은 모르고 꿈을 꾸고 내가 게임 개발자 돼야지 내지는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뭐 되게 문 대표님 말씀처럼 와 우리 엄마한테 이런 거 만들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 장래를 위해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이 장래를 위해서 미래는 분명히 디지털의 세상이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코딩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친근하게 아직까지는 솔직히 디지털스럽게라는 말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디지털은 좀 약간 좀 오타쿠스럽고 그들만의 리그고 약간 좀 전문가 영역이고 이렇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 영역이 생활인 영역까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그래야지 서로 발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생각,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도 더 다양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디지털적인 부분이 이제 좀 전문가 영역에서 좀 일반인 영역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생활 중에 어떻게 좀 살면서 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걸 그런 환경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걸 계속 인위적으로 찾아야만 할까요?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해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저는 그 환경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거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자신이 좀 동기가 부여야 되지. 동기가 있어야 좀 그거에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신이 그 발전하는 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장점이랑 단점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좀 자세히 알아야 그거에 대한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의 그 장점과 약점 뭐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깨닫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이니까 이게 영업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영업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처음 영업을 해본 거였거든요. 요 근래 그때 해보니까 제가 가진 새로운 강점과 약점을 또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해서 선생님 그 대상자분들을 만나 보니까 제가 가진 강점은 일단 저를 되게 호감으로 친근하게 한번 만나고 싶어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대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약점은 그 사람이 뭔가 좀 그래도
이게 협상이니까 미팅을 하고 나서 협상력이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질질 끌려가셨나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그 환경이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환경이 막상 딱 부딪혀 보니까 진짜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게 부족했으니까 이거를 배워야겠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또 연결을 하면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라는 협상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은 책이다 하고서 읽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때도 저는 이게 내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게 뭔가 발전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한 번 더 그 책을 찾고 싶어지더라고요. 이제 옆에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오늘 코딩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모였고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코딩을 배우지 않으면은 이제 힘든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준엽 씨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동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긴 하지만 이제 어디까지나 그거는 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 자체가 스스로 창작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 도구를 어떻게 잘 쓰냐, 잘 쓰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실제로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생이면은 공부를 하라고 엄청 압박을 많이 받을 텐데 저도 그런 압박을 반청 많이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해내고 대학 진학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공부를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일종의 도구로서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한 도구로서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배움 자체에 대한 의미도 좋았지만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중요했었고 그 이후에 그 도구 이전에 도구를 먼저 획득하고 나서 어떻게 써야 될지 방황을 한다고 저희 이제 30대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20대 초반에 방황할 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도구는 그래서 20살이 돼서 대학에 와서 도구를 획득을 했는데 이 도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방황을 많이 다들 한 번씩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딩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이걸 무작정 배워놓기만 하면은 그래서 뭐 나 이거 쓸 일이 없는데 하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도 공부해야 될 일이 할 것들이 무궁무진한 곳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기 동기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조금이라도 해보고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건지 싫어해보는 건지 판단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많이 강해졌을 때 도구를 배우고 쓰는 법을 배우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이번 시간까지 그러니까 뭐 코딩이라든지 디지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미래는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도 지금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가? 이제 과연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획득한 도구를 아직도 신무기라고 빠락빠락 우기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도구들을 많은 청소년들과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학부모님들도 시대에 맞춰서 도구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 드득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